지금도 가끔 그날 오후를 생각한다. 생각한다기보다는 떠오른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내가 꺼내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그냥 불쑥 아무 예고도 없이 그 오전의 공기 냄새가 먼저 온다. 4월이었고 벚꽃이 막 지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분홍빛이 너무 짧아서 아깝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날은 그 꽃잎들이 내 시야 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다.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누군가에게 제대로 말한 적이 없다. 남편에게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을 꺼내려고 입을 열었다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다른 이야기를 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건 정리가 되어서가 아니다. 그 반대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정리가 안 된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은 일찍 시작됐다. 아이의 유치원 입학식이 있는 날이었다. 나는 아이 머리를 빗겨주면서 머리핀을 어느 쪽에 꽂아야 더 예쁜지 한참 고민했다. 아이는 새 가방이 좋아서 계속 거울 앞에 서서 등에 메어보고 풀어보고를 반복하고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웃었다. 정말로 웃었다. 그날 오전만큼은 나는 분명히 웃고 있었다. 그런데 웃으면서도 어딘가 조금 묘한 느낌이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다. 그날은 엄마의 기일이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꼭 1년이 되는 날. 나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이 그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아이 가방을 확인하고 준비물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보고 아이한테 밥 다 먹어야 해라고 말하고 있었다. 두 개의 날이 같은 날에 있다는 것. 그 이상한 감각은 그날 내내 나를 조금 어긋난 상태로 만들었던 것 같다. 어긋났다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데 그 자리가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느낌이랄까. 입학식은 생각보다 짧게 끝났다. 아이들이 선생님 손을 잡고 교실로 들어가고 부모들은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들고 나도 손을 흔들었다. 아이가 뒤돌아보면서 웃었고 나는 또 웃었다. 식이 끝나고 다른 엄마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잠깐 그 옆에 섰다가 조용히 자리를 벗어났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다. 처음엔 그냥 봤다. 모르는 번호였다. 요즘은 보험이나 대출 관련 광고 전화가 많아서 나는 잠깐 끊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받았다. 왜 받았는지는 지금도 모른다. 뭔가를 예감했다고 말하면 너무 드라마 같고 그냥 손이 움직였다고 하면 너무 허무하고. 여보세요. 내가 먼저 말했다. 잠깐의 정지가 있었다. 전화 저편에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그러다가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약간 쉰 것 같은 그러면서도 또렷한 목소리였다. 나다. 나는 그 두 글자를 듣고 그 자리에 멈췄다. 발이 멈춘 게 먼저였는지 숨이 멈춘 게 먼저였는지 모르겠다. 아마 거의 동시였을 것이다. 나야.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한다. 아버지가 우리 집을 나간 건 내가 12살 때였고 그 이후로 나는 한 번도 그 사람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다. 얼굴도 사실 선명하지 않다. 어릴 때 찍은 가족 사진에서 보던 사람. 그것도 엄마가 나중에 거의 다 치워버렸으니까 내 기억 속 아버지는 사진 속 흐릿한 형상 같은 것에 가깝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그게 아버지라는 걸 알았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게 맞다. 나는 그 사람 목소리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몸이 먼저 반응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빠르다기보다는
박자가 어긋난 것 같은 느낌. 마치 음악이 한 박자 늦게 들리는 것처럼 심장 소리가 어딘가 낯선 리듬으로 울리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쥔 손이 약간 떨린다는 걸 느꼈다. 떨린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었지만 손 안쪽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 같은 그런 감각. 만나자. 그가 말했다. 오래됐으니까 한번 봤으면 한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주차장 입구 쪽에서 다른 부모들이 웃으면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어딘가에서 새가 울었고 멀리서 트럭 한 대가 지나가면서 바닥이 약하게 진동했다. 그 모든 소리들이 갑자기 너무 또렷하게 들렸다. 평소에는 배경으로 흘러가던 것들이 그 순간만큼은 하나하나 선명하게 귀에 꽂히는 것 같았다. 지금 어디야? 만날 수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입이 열렸다. 아니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떨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조용했다. 지금은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몇 초인지 몇 분인지는 모른다.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벚꽃잎 하나가 바람에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그걸 보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기보다는 시야가 거기에 멈춰 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전화를 끊었는데 세상은 그냥 그대로였다.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어디선가 아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평온함이 오히려 낯설었다. 뭔가 더 일어났어야 할 것 같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차 문을 열고 앉았다. 안전벨트를 맸다. 시동을 걸었다. 그러면서 손을 핸들 위에 올려두었는데 출발을 못하고 있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 집 주소가 떠 있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다.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엄마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새 것처럼 아팠다. 엄마는 지난해 봄에 돌아가셨다. 갑자기는 아니었다.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나빠지셨고 나는 그 과정을 옆에서 다 봤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준비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엄마는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다. 내가 어릴 때는 아예 이름도 꺼내지 않으셨고 내가 크면서 한두 번 물어봤을 때도 이제 없는 사람이야라는 말 한마디로 끝내셨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병실에서 처음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 내가 졸업할 때 멀리서 왔더라. 나는 무슨 졸업이냐고 물었다.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왔었어. 엄마가 알고 있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다. 엄마는 창밖을 보시면서 말 안 했지. 말해줄 필요 없을 것 같아서라고 하셨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그때도 지금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엄마를 위해서였는지, 나를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그냥 엄마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을 정리하는 방식이었는지. 엄마는 그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셨고, 나도 더 묻지 않았다.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했다는 건 알고 있었다. 엄마와 이혼한 뒤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건설 쪽으로 크게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친척들 사이에서 한두 번 들려왔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흘려들었다. 그가 잘 되든 못 되든 내 삶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상관없다는 게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정말 그냥 관심이 없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전화를 받고 나서 차 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나는 그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이 사람이 살아있었구나. 그 생각이 이상하게 들렸다. 당연히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였는데
마치 내가 그 가능성을 한 번도 실감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차 안이 조용했다. 시동은 걸려 있었고 에어컨이 낮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시계를 봤다. 11시 17분. 그리고 다시 앞을 봤다가 또 시계를 봤다. 11시 18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시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른다. 아마 전화를 받을 때부터였을 것 같은데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그 상태가 풀리지 않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어깨를 한번 내렸다. 그랬더니 목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났다. 거절을 했다. 나는 거절을 했다. 그게 맞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찜찜한 건지. 찜찜하다는 게 후회가 아니었다. 후회라면 다시 전화해서 만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냥 어딘가 불완전한 상태로 닫혀버린 것 같은 느낌. 서랍을 닫았는데 조금 비스듬하게 걸려 있는 것 같은. 나는 출발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물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냉장고 앞에 서서 멍하게 서 있었다. 냉장고 소음이 들렸다. 윙 하는 소리. 그 소리가 어떤 이유에선지 계속 귀에 맴돌았다. 나는 물을 집어들고 계산을 했다. 계산하는 내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확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집에 와서 혼자 점심을 먹었다. 남편은 그날 일이 있어서 입학식에 오지 못했고 아이는 유치원에서 오후까지 있었다.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다. 소리가 있으면 더 이상한 것 같았다. 식탁 위에 핸드폰이 있었다. 나는 그걸 보면서 다시 연락이 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오면 어떻게 할까? 또 끊을 것 같았다. 그런데 또 끊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처음 끊은 건 생각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라면 결정을 한다는 의미가 될 테니까. 그게 다른 무게를 갖게 되는 것 같아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저녁까지, 그 다음 날까지 연락은 없었다. 그 없음이 또 이상하게 느껴졌다. 몇 년 전 일이 생각났다. 내가 25살 때였다. 취업을 막 한 첫 해였고 어느 날 회사 앞에서 낯선 남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엔 영업사원인가 싶었는데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 순간 굳었다. 그는 아버지의 지인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안부를 전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했다. 명함을 내밀었다. 나는 그 명함을 받았다. 그게 실수였는지 아니면 그냥 반사적인 행동이었는지 받고 나서 가방에 넣었다. 집에 와서 꺼내봤다. 명함에 적힌 이름을 읽었다. 그리고 명함을 반으로 접었다. 그리고 한 번 더 접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감각이 있었다. 두려움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막연하고 거부감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설명이 안 되는. 두려운 게 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그게 더 이상했다. 무서운 게 있어야 무섭지. 대체 무엇이 무서운 건지 모른 채로 무서운 것 같았다. 명함을 버리고 나서 샤워를 했다. 길게, 필요 이상으로 길게 했다. 샤워 후에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조금 낯선 것 같았다. 그보다 앞에 일도 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그날도 봄이었다. 하늘이 맑았고 엄마는 교복 위에 카디건을 걸쳐주시면서 졸업하니까 기분이 어때라고 물으셨다. 나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실제로 잘 모르겠었다.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 졸업식이 끝나고 교문 밖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다. 그때 엄마가 조금 먼 곳을 한번 쳐다보셨다. 그 시선이 약간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쳤다. 나중에 병실에서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시선이 뭐였는지 이해했다. 아버지가 거기 있었던 거다. 어딘가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엄마는 알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날의 엄마 표정을 기억해내려고 한다. 그런데 기억이 선명하지 않다. 그냥 그 시선의 방향만 기억난다. 아버지가 첫사랑 때문에 나갔다는 건 친척에게서 들었다. 어릴 때 좋아했던 여자. 엄마와 결혼하고도 잊지 못한 여자. 그 사람이 연락을 해왔고 아버지는 갔다. 그리고 그 여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를 떠났다. 아버지는 그 이후로 혼자 살았다고 했다. 아이도 없고 재혼도 하지 않고 사업은 잘 됐다고 했다. 준재벌이라는 말도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어떤 감정도 들지 않았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잘 됐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그냥 어딘가 먼 곳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있으면서 그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다. 20년. 혼자서 그 숫자가 갑자기 실감이 됐다. 20년은 긴 시간이다. 내가 살아온 시간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그 시간 동안 그가 뭘 생각했는지는 모른다. 알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다. 알게 되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았다. 그게 이유였던 것 같다. 거절한 선택이 옳았는지 지금도 모른다. 그게 솔직한 말이다. 옳았다고 확신하면 편할 것 같은데 그 확신이 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후회한다는 것도 아니다. 그냥 모른다. 그가 왜 그날 전화를 했는지도 모른다. 엄마의 기일이라는 걸 알고 전화한 건지, 아이의 입학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우연이었는지. 하필 그날.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하필. 어떤 날들은 여러 개의 의미가 겹쳐진 채로 존재한다. 기쁜 날이면서 슬픈 날. 새로 시작하는 날이면서 오래된 것을 기억하는 날. 그 겹침 위에 낯선 목소리 하나가 더 올라왔다. 나는 그날 밤 아이를 재우면서 엄마 생각을 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 받지 마 라고 했을까? 아니면 한 번쯤 봐도 된다 라고 했을까? 둘 다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아마 아무 말도 안 했을 것 같다. 그리고 창밖을 봤을 것 같다.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는 베란다에 잠깐 나갔다. 바람이 조금 쌀했다. 4월 밤이라 그랬다. 멀리 불빛들이 보였다. 아파트 단지들, 도로, 편의점. 나는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모르는 번호로 저장되지 않은 번호. 그 번호가 통화 목록에 남아 있었다. 지우지 않았다.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 선택을 하면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니었다. 이미 선택은 했으니까. 그런데 지운다는 게 또 다른 뭔가를 결정하는 것 같아서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바람이 또 불었다. 목이 약간 시렸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연락은 다시 오지 않았다. 그 번호가 아직 통화 목록에 있는지 어느 날 확인했더니 사라져 있었다. 자동 삭제가 된 건지 아니면 내가 어느 순간 지우고 잊어버린 건지 그게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 이상하게 기억에 남는다. 나는 그 목소리를 기억한다. 낮고 약간 쉰 것 같은 나야. 아버지. 두 음절. 그 사람의 목소리를 기억하게 될 줄은 몰랐다. 기억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가끔 그날 주차장을 생각한다. 벚꽃이 져서 바닥에 깔려 있던 것. 에어컨 소리. 11시 17분. 거절한 게 맞는 건지는 여전히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그걸 알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된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도 아직 잘 모르겠다. 그냥 그날이 있었다. 그것만큼은 분명하다.